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이른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드디어 공개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힌먼 연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미미했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만큼 실망감이 크겠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 이슈들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쉬움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탈중앙화를 이유로 들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리플랩스의 리플 XRP의 증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힌먼 전 국장은 당시 영설에서 SEC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토대로 연설을 진행했고, 그는 자산 자체보다는 주변 상황과 거래 방식에 초점을 둬야 한다. 중앙화된 기업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큰 또는 코인이 작동할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분산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산 발행사나 후원자 구분이 어려워지고 점차 의미가 사라진다. 오늘날 비트코인을 보면 기업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 요소인 제3자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초기부터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법을 비트코인의 제공과 재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연설 내용이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분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말하면 이더리움의 생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거래에 있어 증권법의 체제를 적용키 어렵다. 다만 기업의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화 체제의 경우는 증권법을 적용해 토큰이나 코인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권 영역인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사실 기반의 법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코드인 가상자산이 투자로서 판매될 때에는 투자 계약으로서 증권이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디지털 자산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증권이 아닌 걸로 바뀌지 않는다. 발행자나 시장 참가자들도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증권 매매가 아닌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힌먼 문서 전체 내용이 공개되어 있죠. 상당히 엄청나게 좀 깁니다. 어젯밤에 9시 연설문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 730원을 돌파하는 리플의 급등이 나왔다가 리플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나오자 한탕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저녁 9시 기점으로 모두 급락을 했죠. 예상보다 가격이 생각보다는 덜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투심 때문에 증가한 불량이 현재 모두 다 빠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리플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리플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타를 못 날렸을 뿐이지 리플이 유리한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리플을 투자하실 때에는 소송보다는 리플의 가치에 무게를 두신다면 이런 상황 아무렇지도 않겠죠. 저희 단톡방에는 어제 상황들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고 힌먼 문서도 전체 해석된 내용들까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힘먼 문서 공개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말합니다. 힘먼 연설이 공개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공백을 방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힘먼 연설 및 관련 이메일이 공개된 후 트위터에 당시 힘먼 국장의 연설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과 하위 테스트와도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규제 공백을 드러낸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단순한 혼란을 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연설에는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고 힘먼이 충분한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임의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힘먼은 이를 개인 주장이라고 했지만 그와 SEC는 이를 가이드라고 얘기했고 당시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데로티는 SEC 내에서 힘먼 연설을 두고 하위 테스트의 복잡성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힘먼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공백을 초래했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한 리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입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해온 존 디튼 변호사는 힘먼 보고서와 관련 이메일은 SEC의 무능을 보여준다. 법정에서 얼마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인지에는 미지수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브리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힘먼 연설문 공개 이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강하게 비판했다. 힘먼 연설이 있던 이후 SEC가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사실상 무기화해온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은 개탄스럽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며 과잉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XRP 최고 법률 책임자도 트위터를 통해 힘먼 연설문이 가져온 이해상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집행기관의 관할에 맞는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 결론적으로 힘먼 연설문은 리플에게 결정타를 주지 못했습니다. SEC의 고의적이면서 정치적인 규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는데요. 이제 리플은 포기했어요. 아직도 리플을 가지고 있네. 폭락할 거다. 유튜버들 다들 리플을 사라고 해서 사람들 다 망했네. 그리고 역시 리토석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투심 증가로 인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도 아주 소폭 하락만 있었을 뿐 리플은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을 사야 한다는 방송이 아니죠. 사고 파는 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플의 보유량을 지킬 수만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리플의 증권 여부 소송은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가지고 리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아직도 가격으로 판단하신다는 거겠죠. 올라가는 건 좋은 것, 안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리플이 2년 동안 가격이 잠겨 있으니 이것은 안 좋은 코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리플의 엄청난 인프라를 생각해 보시고요. 리플의 가치와 미래를 생각해 보신다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가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블록체인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리플은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 사이트를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차근차근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코인 시장에서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그런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고 있고요.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부터 논할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하루 늦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향 잡으실 때도 대응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식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로 리플이라고 쳐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고 또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해 보신다면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이른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 문건이 드디어 공개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힌먼 연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미미했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만큼 실망감이 크겠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소송 관련 이슈들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쉬움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SEC가 공개한 문건에는 지난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관련 서밋에서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 금융국장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토큰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연설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탈중앙화를 이유로 들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리플랩스의 리플 XRP의 증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힌먼 전 국장은 당시 영설에서 SEC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토대로 연설을 진행했고, 그는 자산 자체보다는 주변 상황과 거래 방식에 초점을 둬야 한다. 중앙화된 기업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토큰 또는 코인이 작동할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분산됨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산 발행사나 후원자 구분이 어려워지고 점차 의미가 사라진다. 오늘날 비트코인을 보면 기업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 요소인 제3자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초기부터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법을 비트코인의 제공과 재판매에 적용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에 대한 연설 내용이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분산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말하면 이더리움의 생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거래에 있어 증권법의 체제를 적용키 어렵다. 다만 기업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화 체제의 경우는 증권법을 적용해 토큰이나 코인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2차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권 영역인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사실 기반의 법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코드인 가상자산이 투자로서 판매될 때에는 투자 계약으로서 증권이며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디지털 자산이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증권이 아닌 걸로 바뀌지 않는다. 발행자나 시장 참가자들도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증권 매매가 아닌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흰만 문서 전체 내용이 공개되어 있죠. 상당히 엄청나게 좀 깁니다. 어젯밤에 9시 연설문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 730원을 돌파하는 리플의 급등이 나왔다가 리플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나오자 한탕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저녁 9시 기점으로 모두 급락을 했죠. 예상보다 가격이 생각보다는 덜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투심 때문에 증가한 불량이 현재 모두 다 빠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더 리플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리플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타를 못 날렸을 뿐이지 리플이 유리한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결과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리플을 투자하실 때에는 소송보다는 리플의 가치에 무게를 두신다면 이런 상황 아무렇지도 않겠죠. 저희 단톡방에는 어제 상황들 상세하게 분석해 드렸고 흰먼 문서도 전체 해석된 내용들까지 링크 걸어드렸으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단톡방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흰먼 문서 공개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말합니다. 흰먼 연설이 공개됨으로써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규제 공백을 방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흰먼 연설 및 관련 이메일이 공개된 후 트위터에 당시 흰먼 국장의 연설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과 하위 테스트와도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규제의 공백을 드러낸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단순한 혼란을 준 것이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연설에는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고 흰먼이 충분한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임의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흰먼은 이를 개인 주장이라고 했지만 그와 SEC는 이를 가이드라고 얘기했고 당시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데로티는 SEC 내에서 흰먼 연설을 두고 하위 테스트의 복잡성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흰먼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공백을 초래했고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코인을 발행한 리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입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해온 존 디튼 변호사는 흰먼 보고서와 관련 이메일은 SEC의 무능을 보여준다. 법정에서 얼마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인지에는 미지수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브리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흰먼 연설문 공개 이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강하게 비판했다. 흰먼 연설이 있던 이후 SEC가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사실상 무기화해온 내용을 보면 그들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속 직원이 고의로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나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까지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은 개탄스럽고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이며 과잉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XRP 최고 법률 책임자도 트위터를 통해 신문 연설문이 가져온 이해상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집행기관의 관할에 맞는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 결론적으로 신문 연설문은 리플에게 결정타를 주지 못했습니다. SEC의 고의적이면서 정치적인 규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댓글은 잘 안 보는데요. 이제 리플은 포기했어요. 아직도 리플을 가지고 있네. 폭락할 거다. 유튜버들 다들 리플을 사라고 해서 사람들 다 망했네. 그리고 역시 리또석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투심 증가로 인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고도 아주 소폭 하락만 있었을 뿐 리플은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을 사야 한다는 방송이 아니죠. 사고 파는 건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플의 보유량을 지킬 수만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리플의 증권 여부 소송은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송을 가지고 리플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아직도 가격으로 판단하신다는 거겠죠. 올라가는 건 좋은 것, 안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리플이 2년 동안 가격이 잠겨 있으니 이것은 안 좋은 코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리플의 엄청난 인프라를 생각해 보시고요. 리플의 가치와 미래를 생각해 보신다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가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블록체인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리플은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 사이트를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싶으신 공시를 클릭만 하면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요. 해외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별로도 차근차근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코인 시장에서 세력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 없이 매일같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그런 공시 사이트입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전부 기재가 되고 있고요. 국내 사이트와는 신빙성 자체부터 논할 수 없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공시 사이트에서 시장의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언론 사이트들은 이 같은 해외 사이트를 보고 하루 늦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속도로 보나 정확도로 보나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향 잡으실 때도 대응하기도 상당히 좋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도 문자로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검색란에 XRP 이렇게 치시면 관련 공시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한글로 리플이라고 쳐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같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아침마다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까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상단에 공시 사이트 5곳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로 바로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고 또 스마트폰에 저장해 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해 보신다면 좋겠죠.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 그 이유와 내용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공지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단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상당히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